일본 기자들이 가장 먼저 놀란 장면은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장한별이 마이크를 잡은 순간도 아니었고, 무대 위에서 고음을 올린 순간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결정적인 장면은 질문이 끝나자마자 통역사가 입을 열기도 전에 장한별이 고개를 끄덕이고 일본어로 직접 답을 시작한 그 몇 초였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해외에서 온 한국 가수에게 준비된 질문을 던지는 분위기였지만 그 순간부터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일본어 인사말을 외운 것이 아니라 질문의 뉘앙스를 듣고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읽고 자신의 생각을 바로 문장으로 꺼냈습니다. 일본 기자들이 놀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통역 없이 말했다는 사실보다 더 강한 것은 그가 일본어로 자기 마음을 설명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강하게 남은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장한별은 준비된 문장을 읽지 않았습니다. 짧은 홍보 멘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질문을 듣는 동안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옆에 앉은 통역사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일본 기자가 말을 마치자 그는 잠깐 숨을 고른 뒤 곧바로 일본어로 대답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은 실수가 아니라 계산된 집중처럼 보였습니다. 말을 고르는 눈빛 문장을 이어가는 속도, 마지막에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전하는 태도까지 모두 자연스러웠습니다. 현장의 기자들은 그가 일본어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일본 관객과 직접 대화하려고 준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확인한 셈이었습니다. 장한별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력을 보면 이 장면이 왜 더 크게 다가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장한별은 1990년 7월 4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태어난 한국계 호주 출신 가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어권 환경에서 성장했고 한국으로 건너와 음악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퀸즐랜드 대학교 치의학과에 합격할 정도로 안정된 미래를 앞에 두고 있었지만 결국 그 길을 내려놓고 가수가 되기 위해 한국 무대에 섰습니다. 2011 연밴드 레드애플의 리드보컬로 데뷔한 뒤 팀 활동과 솔로 활동을 거치며 긴 시간을 버텼습니다. 이 이력 하나만 봐도 그는 한 나라의 언어와 문화 안에만 머문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영어, 한국어, 그리고 새로운 시장의 언어까지 받아들이며 자기 무대를 넓혀온 사람이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장한별이 한국에서만 승부를 본 가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말레이시아에서 이미 강한 인지도를 쌓은 가수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2016년 3월 25일 공개된 인터뷰에서도 그는 호주 브리즈번 출신 가수이자 해외 활동을 기반으로 다시 한국 무대에 돌아온 인물로 조명됐습니다. 한국에서는 한동안 무명에 가까운 시간을 보냈지만 해외에서는 다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자들 앞에서 보여준 일본어 답변은 단순한 언어 실력이 아니라 장한별이 왜 해외 무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시장을 대할 때 무대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장의 언어 예의 감정성까지 함께 준비했습니다. 일본 언론이 특히 이런 장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의 기자회견과 인터뷰 문화에서는 말의 정확성만큼 태도와 간격이 중요합니다. 질문을 끝까지 듣는 자세, 상대의 말을 끊지 않는 호흡 대답 뒤에 남기는 짧은 예의 표현이 모두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장한별은 그 지점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일본어 문장을 빠르게 몰아붙이지 않았고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차분하게 나누어 말했습니다. 완벽한 발음만으로 사람을 설득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리듬으로 현장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자들은 단순히 외국인이 일본어를 했다며 놀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가수가 일본이라는 무대를 가볍게 보지 않았다는 사실에 반응한 것입니다.
이 장면의 힘은 장한별의 과거와도 맞물립니다. 그는 데뷔 이후 곧바로 대중적 성공을 얻은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레드애플 활동 이후 솔로로 길을 찾았지만 한국 대중에게 이름을 넓게 각인시키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스스로도 자신을 잘 모르는 대중 앞에 다시 서야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이 장한별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무대에서만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어떤 나라의 카메라 앞에서도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가수로 바뀌게 했습니다. 일본어 답변한 장면이 특별해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 긴 시간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재능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시선 속에서 버틴 사람이 보여준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한별이 일본어로 답한 순간은 팬들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해외 진출이라는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일본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일본 기자 앞에서 통역 없이 답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질문을 잘못 이해하면 말이 어긋나고 표현이 부족하면 의도가 약해지고 대답이 늦어지면 자신감이 흔들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직접 답했습니다. 그 선택은 위험을 감수한 행동이었습니다. 동시에 자신을 믿는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단순한 외국어 사용이 아니라 장한별이 일본 시장 앞에서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는 선언처럼 보였습니다. 현장 분위기를 상상해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기자가 질문을 던지고 통역사가 준비하는 사이 보통의 인터뷰라면 몇 초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 공백은 자연스럽지만 때로는 거리감을 만듭니다. 질문한 사람은 자신의 말이 다른 언어로 옮겨지기를 기다리고 답하는 사람은 다시 그 말을 받아 생각을 정리합니다. 그러나 장한별은 그 거리를 없앴습니다. 질문과 답 사이에 있던 벽을 스스로 걷어냈습니다. 일본 기자의 질문이 끝난 바로 다음 순간 답이 일본어로 돌아왔습니다. 이 짧은 연결감이 현장을 흔들었습니다. 말이 빨라서가 아니라 마음이 바로 전달됐기 때문입니다. 장한별의 강점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영어권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글로벌 인터뷰의 감각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데뷔했기 때문에 K-팝 시스템의 속도와 압박도 알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활동을 통해 동남아 시장의 팬덤 반응도 경험했습니다. 여기에 일본어로 직접 소통하는 장면까지 더해지면 그의 이미지는 단순한 보컬리스트에서 국제 무대형 아티스트로 확장됩니다. 이것은 홍보 문구로 만들 수 있는 이미지가 아닙니다. 실제 현장에서 보여줘야만 설득되는 이미지입니다. 일본 기자들이 놀란 것은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장한별은 말로 해외 활동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장한별이 과장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일본어를 할 줄 안다는 사실을 내세우며 분위기를 장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질문을 듣고 필요한 만큼 답하고 감사의 표현을 덧붙였습니다. 이 절제된 태도는 일본 현장에서 더 크게 작용합니다. 자신을 과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장한별의 답변을 더 고급스럽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언어를 실력 자랑의 도구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와의 거리를 줄이는 도구로 썼습니다. 이 장면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요즘 대중은 완벽하게 꾸며진 홍보 영상보다 예상하지 못한 실제 순간에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무대 조명 아래에서 준비된 모습보다 인터뷰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드러나는 태도와 순발력을 더 믿습니다. 장한별의 일본어 답변은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준비된 무대 밖에서 나온 장면이었고, 그래서 더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팬들은 그 장면에서 노래 실력과는 다른 종류의 실력을 보았습니다. 언어 능력, 상황, 판단력, 문화 이해력,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였습니다. 일본 시장을 생각하면은 이 장면은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일본은 한국 가수에게 오래전부터 중요한 음악 시장이었습니다.
음반 판매 공연, 투어, 방송 출연, 팬미팅까지 여러 통로가 존재하지만 그만큼 경쟁도 치열합니다. 노래를 잘하는 가수는 많고 무대를 잘하는 팀도 많습니다. 그 안에서 오래 기억되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현지 팬들이 이 사람은 우리와 직접 대화하려 한다고 느끼게 만드는 힘입니다. 장한별은 통역 없이 일본어로 답한 순간 그 조건을 충족시켰습니다. 일본 팬들에게 그는 멀리서 온 가수가 아니라 자신의 언어로 마음을 전하려는 가수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한 번의 답변이 모든 것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지의 방향은 바꿀 수 있습니다. 대중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거창한 설명보다 한 장면을 기억합니다. 장한별에게는 그 한 장면이 바로 일본어 답변이었습니다. 통역 없이 질문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직접 말하고 마지막까지 예의를 지킨 모습은 그의 다음 행보를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좋은 인터뷰 장면의 힘입니다. 대답 하나가 단순한 답변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의 준비와 태도와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장한별의 이야기가 더 강하게 들리는 이유는 그가 처음부터 순탄한 길을 걸은 인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호주에서 태어나 안정적인 학업의 길을 앞두고 있었고 한국으로 와서 아이돌 밴드의 보컬로 데뷔했으며 이후 긴 시간을 거쳐 해외에서 다시 자신의 이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 무대와 아시아 시장 앞에 섰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여러 번 낯선 환경에 들어가고 그때마다 자신의 언어와 태도를 바꾸며 살아남은 기록입니다. 그래서 일본 기자 앞에서의 일본어 답변은 우연한 장면이 아닙니다. 장한별이라는 사람이 걸어온 길이 한순간에 압축되어 드러난 장면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일본 기자들이 놀란 뒤 장한별에게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현지 언론의 접근 방식입니다. 통역을 통해 정리된 답변만 들을 수 있는 가수와 직접 대화가 가능한 가수는 취재 가치가 다릅니다. 두 번째는 팬미팅과 공연에서의 몰입도입니다. 무대 위에서 일본어로 짧게라도 직접 마음을 전할 수 있다면 관객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장기 활동의 가능성입니다. 일본 시장은 꾸준함을 중요하게 봅니다. 한 번의 화제성보다 반복되는 신뢰가 더 오래갑니다. 장한별의 답변은 그 신뢰를 시작할 수 있는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단순히 외국어를 잘했다는 이야기로 보면 안 됩니다. 진짜 핵심은 장한별이 일본 기자들 앞에서 자신을 번역된 존재로 남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남이 옮겨주는 말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가수에게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노래는 결국 목소리로 마음을 전달하는 일입니다. 인터뷰에서도 그는 같은 방식을 택했습니다. 누군가 대신 전달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입으로 꺼낸 말로 상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그래서 더 선명합니다. 일본 기자의 질문이 끝난 뒤 장한별이 통역을 기다리지 않고 일본어로 답을 시작한 순간 현장의 공기는 바뀌었습니다. 그 몇 초 안에 그의 과거와 현재와 가능성이 모두 보였습니다. 호주 브리즈번에서 시작된 2011년 한국 데뷔 긴 무명에 가까운 시간, 말레이시아에서 얻은 인정, 그리고 다시 아시아 무대 앞에 선 한 가수의 준비가 한 문장 안에 담겼습니다. 일본 기자들이 놀란 것은 그가 일본어를 말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 장한별이 일본 시장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질문은 장한별이 일본에 도전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이미 그는 첫 문장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남은 질문은 그 문을 지나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입니다.